언니, 저는 제 자신이 싫어요. 걱정은 많은데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이 싫고 모든 일을 완벽하려고 강박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도 잘 끝내는 것이 없고 엉성하게 도중에 포기만 정말 많이 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안해요. 오랫동안 이러다 보니 새벽 아침만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 울면서 일상을 시작할 때가 많아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나이 들어 저의 무능함에 후에 저의 가족이나 친구,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올까봐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제 자신을 포기할 것만 같아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포기만 계속하고 끝까지 노력하지 않는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원래 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 먹고 변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못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구제의 불능일까요? 20대 초반에는 포기를 많이 해도 시간이 많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그렇게 밉지 않았는데 이제는 27, 20대 후반이 되니 더 불안하고 자신이 못나 보여요.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저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해피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이루고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볼품없는 어른이 된 것 같아 힘들 때가 많네요. 저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언니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부모님과 남자친구, 친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욕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구덩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음에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글에 도서도 없고 푸념만 많아 죄송해요.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이 강해서 아무리 그리라도 혹시 언니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드리진 않을까 염려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고민자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20대에 이런 생각 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옛날에 항상 그 20대를 거의 불안 속에서 살았다. 제가 지금 자서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서도 보면은 20대에는 불안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안했기 때문에 스스로 채찍질하고 혹시 루저가 될까? 아니 루저가 되겠지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해서든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버둥 쳤고 삶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이유라든지 이런 거 전체를 루저가 되지 않는 것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러고 나 스스로를 계속 혹독하게 평가하고 막 그런 시기를 굉장히 오래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행히 잘 넘어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돈도 벌고 커리도 쌓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 행복하다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압해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후회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근데 인생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가슴속에 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근데 그것에 싸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또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별로였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했구나 하면서 또 평가를 내리고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 복제를 하면서 또 동시에 좀 더 나은 자기를 복제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그래서 매해의 내 모습이 다른 거 아니야. 제가 2022년도의 제 모습과 2023년도의 제 모습은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크함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울감을 남하고 쉐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또 저는 제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런 두려움은 없잖아요. 나 자신을 속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동시에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를 공유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느끼는 이 감정, 불안한 감정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이 나고 하는 게 사실 나만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아티는 아니야. 아티는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 엄청 많고 나도 그랬었어요. 언젠가는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시계를 봤어. 시계가 8시, 막 9시. 지금 딱 일어나면 괜찮겠네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머리는 잠에서 깼어. 근데 몸이 어떠냐면 일어나서 또 뭐 하겠어. 일어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가 또 뭐 하겠니. 오늘도 그냥 그런 날이겠지. 아무런 기대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누워서 핸드폰 보고 영상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냥 허무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안 움직여지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그냥 그 상태를 내가 가만히 두잖아. 몸이 점점 썩어요. 진짜 몸이 썩어요. 몸에 곰팡이가 막 피어. 그러면서 이제는 몸이 고장이 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처음에는 고장이 나고 몸이 고장이 나고 이번에는 마음이 썩고 그 다음에 몸이 썩어요.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부패해요.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야. 내가 마음이 힘들고 고장이 났어. 그런데 no. 봐. 내가 아침에 딱 시계를 봤어. 8시, 9시야. 일어나야지. 11시도 괜찮아. 좀 늦어도 괜찮아. 일어났어. 근데 내가 당연히 몸 귀찮죠. 오늘 하루도 특별하지 않겠지. 그래도 그냥 닥쳐. 나 스스로한테 말해. 닥쳐. 일어나. 일어나서 아침 먹어.
아침 스킵하지 마. 아침 먹어. 그러고 밖에 무조건 나가죠. 밖에 나가서 무조건 산책해. 걸어. 뛰어. 웬만하면 뛰세요. 그래서 심장이 막 뛰어야 돼. 그래서 호르몬이 막 움직여야 돼. 그거를 하고 집에 와. 그러면 적어도 오늘 아침에 내 인생 오늘도 하루 종일 별거 없겠지만 30분 뛰었다. 그럼 내가 기분이 그나마 덜 나빠. 아, 그래 내가 오늘 그거 했구나.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랑 오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완전 다른 하루예요. 그날이 어떻게 풀리는지도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일어나서 불안감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일상을 시작했잖아. 나가서 울어. 울어도 나가서 울어. 걸으면서 울어. 그럼 좀 나아. 왜냐면 웃기거든. 내가 걸으면서 막 울잖아. 막. 뭐 하냐 지금. 약간 이런 현타가 온다니까. 밖에 나가서. 그러면 약간 혼자 뻘쭘해가지고 미친년 이러면서 집에 돌아와. 근데 진짜 저 그런 적 많아요. 나중에 한참 마음 힘들 때는 어땠냐면 막 그런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어떻게든 괜찮아지고 싶어서 영상을 찾아보는데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그런 영상 찾아보다가 막 제가 진짜 많이 봤던 게 뭐냐면 라디오스타를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옛날부터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 예능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근데 엄청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냥 문득 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막 이제 좋은 말 막 이런 거 안 해주는 그냥 무차별적인 공격하는 그런 거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라디오스타를 봤어. 너무 웃기더라고. 라디오스타 진짜 재밌잖아요. 라디오스타를 보는데 그냥 라디오스타 보면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막 이랬어요. 깔깔깔 웃었어. 그냥 그 보면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재밌는 거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 막 웃어. 막 웃으면서 막 미친놈 하면서 김구라 씨가 되게 이상한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휴 김구라. 어휴 저 새끼 저거. 근데 또 이게 아무거나 막 보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막 차례대로 보고 이게 아니라 진짜 막 10년 전 거도 보고 5년 전 거도 보고 요즘 것도 보고 막 그래. 그러면 막 김구라가 옛날에 진짜 개념 없을 때 특히 이혼한 그런 사람들한테 막 본인 이혼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뭐 전 와이프랑 연락은 하시는지 막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해요. 무례한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이고 저 새끼 저거 또 공격하는 거 막 이렇게 했다? 근데 나중에 최근 영상을 보면은 김구라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김구라가 이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 구라 형님도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일 당하셔서 이제 역공격을 당해. 그럼 그냥 서로 막 그러는데 그냥 그 인생이란 게 이런 거다. 지가 이혼 안 하고 남한테 막 이혼으로 막 놀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놀리니까 그걸로 또 웃어 넘기고. 그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뭐 이혼 요즘에 뭐 일이에요. 뭐 그냥 그러고 그냥 주고받고 그냥 서로 막 하면서 또 동시에 보듬어 주고 참 인생은 모르는 거지 이러면서 막 혼잣말을 엄청 많이 해 내가. 혼잣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내가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아유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아유 공황장애까지 왔구나 아유 그러니까 좋은 사람 같은데 이러면서 막 설거지 하면서 막 그런 얘기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구라야 이러면서 나 혼자 막 말 걸고 근데 그러는 내가 너무 아줌마 같은 거야. 막 설거지 하면서 막 아유 말도 진짜 김국진은 참 사람 좋아 막 그런 거 하면서 내가 너무 아줌마 같은 거예요. 혼잣말 막 하고 그러면서 기분이 괜찮아져 있는 거를 느꼈어요. 그냥 이러면서 또 괜찮아지는구나. 웃으면서 남의 얘기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라디오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라방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보는구나. 저는 옛날에는 TV 예능 안 봐서 잘 몰랐거든요. 나 빨간 풍선 보면서 혼잣말 엄청 했다고 했잖아요. 나도 진짜 많이 했다. 나 빨간 풍선 보면서 저 미친년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면 재밌더라고요. 걔 막장 보면서 혼잣말로 욕하고 지금 이 고민을 해주신 우리 아와마는 지금 인생이 너무 심각해. 저도 막 한창 힘들 때는 막 인생이 너무 심각했어요. 막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막 철학책 읽고 막 이런 거 했거든. 근데 되게 단순하게 그냥 웃긴 거 보고 웃고 그냥 낄낄낄 대고 막장 들어보면서 어휴 미친년 이러면서 보는 게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진짜 감정에 요동치는 그냥 한 마리의 동물이구나 이 생각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어. 진짜야. 제가 약간 생각보다 되게 심오하고 성찰하고 막 그런 인간이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처음에는 그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런 걸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지만 막상 또 이 기분 전환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 라디오스타 이런 거 보고 하는 게 되게 도움 되더라고. 그래서 막 낄낄거리고 막 어휴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우리 질문 주신 라바나도 지금 막 너무 불안하고 불행하고 괜찮아. 좀 불행하면 어때? 이 시기를 지날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20대 후반이어서 너무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지만 20대 후반에 안 불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대는 불안하지만 희망이 있고 30대는 만약에 내가 돈이 없거나 괴롭다 그러면 불안하고 절망적이에요. 근데 아직도 뭐든지 해볼 수 있어 30대도. 근데 40대가 되면 어떠냐면 인생을 좀 받아들인대요. 인생을 받아들고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고 내 삶은 대충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이렇게 된대요. 50대가 되면 내 인생 전체를 관망하면서 내가 대충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살아야지 괜찮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하고 60대가 되면 나의 인생은 이러했다. 이제 약간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삶의 여유를 가지고 뭐든지 해봐야지 하는 완전 새로운 그런 태도로 삶을 좀 보게 된대요. 그래 맞아. 내가 좋아하는 바나 언니도 이 찌질한 시기를 겪었겠지. 그 생각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내가 진짜 누구보다 찌질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찌질했어요. 근데 나는 찌질했던 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저 진짜 웃긴 얘기 해줄까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니 저는 그 연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 연애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괜찮은 남자가 없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맨날 그러잖아. 아무나 만나야죠. 내가 그 얘기 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저는 아기 때부터 사랑했거든요. 4살, 5살부터 막 동네 오빠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심지어 15살을 연상 오빠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좋아했는데 상대는 저를 크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어릴 땐 특히. 왜냐면 제가 막 어릴 때는 자신감이 많거나 웃기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막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별로 없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몰래 좋아하고 막 그랬지. 그랬는데 특히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찐따였는 애들 전부 다. 걔네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걔네들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막 노래 들으면서 울고 막 그랬어요. 진짜 애기 때인데 막 8살 9살 이럴 때인데 슬픈 노래 막 이렇게 발라드 그때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진짜 발라드 극혐한데 지금은 발라드 틀어놓고 막 걔를 생각하면서 울고 막 편지 쓰고 막 그 러브장 같은 거 쓰고 그리고 막 저희 집이 15층이었어요. 나 진짜 지금이라도 그거 들은 사람 있으면 진짜 너무 죽고 싶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걔 이름도 기억 안 나. 원래인가 이름이 무슨 원래인가 좀 특이한 이름이었어. 그냥 강원래가 아니 김원래인가 뭐 그랬다. 김원래 왜 내 마음을 몰라 이러면서 막 내가 그런 걸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거든. 진짜 어린 마음에 15층에서 하는 소리는 다른 데는 안 들린다고 생각했어요. 강원래라고 하니까 완전 깨지. 김원래 몰래야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 어떻게 그렇게 감정이 많은지 모르겠어. 진짜 10년이 아니라 30년 놀림감이지. 제가 여원이라는 애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제가 걔를 6년간 짝사랑했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애였는데 그 남자애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 옛날에 애정결핍 연애사에 보면 그 남자애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 웹툰에도 나올 정도로 걔를 굉장히 좋아했어 오랫동안. 근데 걔는 어차피 저하고 이제 레벨이 달라서 레벨이 달라가지고 저하고 같은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사귈 만한 남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남자 너무 좋아했는데 맨날 걔한테 막 혼자서 편지 쓰고 안녕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막 이러면서 혼자서 진짜 온갖 찐따 같은 짓 다 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 님이 연애장을 모르더라고. 옛날에는 연애장이라고 해서 일기장 같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편지를 모아놓은 그런 연애장을 만들었어요. 러브장.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한테 편지도 엄청 많이 쓰고 를 가사에 넣어서 뭐, 난 너를 사랑해 막 이러고 막 혼자 노래도 만들고 막 진짜 온갖 찐따 다 했다고 내가 진짜.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렇게 많이 했고 근데 그런 찐따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남자애들을 만나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연애 못하고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지금 그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찌질한 시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연애는 원래 다 찌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백마탄 왕자님이 짜서 나타나서 첫 연애를 그렇게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찌질한 연애를 해봐야지 괜찮은 연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찌질한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거야. 술 먹고 전 남친한테 전화도 해보고 전 남친 전화도 받고 그 다음에 발신자 수신 금지 번호로 전화도 해보고 이런 걸 해봐야지 연애를 한다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선비야. 난 좋은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런 기회가 아무한테도 오는 게 아니야. 찌질한 것을 겪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연애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운 연애를 생각하는 것 같아. 쉽지 않아. 차이고 이래야지. 차이고 밟히고 거부도 당하고 나한테 관심 없는데도 좋아해보고 막 그래야지. 연예인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거다. 왜냐면 어차피 나 좋아할 가능성도 없는 애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가능성 거의 0.00001%잖아요. 주변에는 좀 덜 괜찮은 애를 좋아하세요. 그거 훨씬 낫지 않아? 요새 그러면 블라인드 이런 데 올라오던디? 블라인드 이런 데 올라오면 어때? 그러니까 나는 마인드가 그래. 블라인드에 내 스토리가 올라갔어. So what? 올라가면 어때? 봐. 회사 사람들이 나 있잖아. 바나나가 이랬대 저랬대. 내가 같은 회사야? So what? I just really don't care. 주변 사람 뭐 가족들 뭐 회사 사람 어쩌고저쩌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야 걔가 이랬대 저랬대. So what? I really don't give a fuck.
진짜 신경 1도 안 씀. 걔 이랬대 저랬대 뭐 옛날에 남친구랑 이랬대 저랬대 진짜 신경 1도 안 씀. 여러분도 그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건 알죠? 아니, 이렇게 내가 아까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전 죽기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기 위해 산다.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다 뭐다? 다 죽는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크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밖에 보면서 오늘 햇볕이 정말 아름답구나. 오늘 구름이 어떻게 생겼구나. 우리 집 앞에 있는 앵무새는 이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우리 다 죽으니까. 요즘 저의 삶의 낙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진짜 맛있는 요거트를 찾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나중에 브랜드하고 알려드릴게요. 너무 맛있어서 이 요거트를 먹는 게 낙이에요. 저 기분이 꿀꿀하거나 그 기분이 별로일 때 밖에 나가서 해변에 가면 여기는 파도가 진짜 세요. 그 파도를 보잖아. 그럼 진짜 인생에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호주는 하늘이 진짜 예쁘거든요. 하늘이 색깔이 진짜 하루에도 한 17번은 변하는 것 같아요. 보라색, 주황색, 핑크색 막 온갖 색이 다 있어. 파란색 다 있어. 초록색 다 있어. 진짜 몇 시간이고 하늘을 봐요. 진짜 예쁘다. 저 색깔 너무 예쁘다. 막 이러고 그 색깔 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건 첫 번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라. 원래 인생은 그냥 파도 치듯이 힘든 일이 있다가 또 이거에 휩쓸려서 막 이제 더 이상은 다시는 육지로 못 갈 것 같아. 살려줘 살려줘 막 이러면서 파도 속에서 막 살려줘 제발 살려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려. 근데 생각해보면 딱 이렇게 일어서잖아. 그러면 뭐야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오네? 별거 아니었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일어서서 걸어 나올 수 있으려면 이 물이 별로 심각한 게 아니다. 이 흐름이 내가 막 못 견딜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그냥 걸어 나오면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회나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내가 다 이룰 수 없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이룰 필요도 없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삶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거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계획서를 써서 매일매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달력을 하나 아이패드에 그 다운로드 받아서 계획을 쓰면서 쓰는데 그거 되게 좋아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고 막 이거 써가지고 한다고 영상 올려줬잖아. 그거 꼭 보세요. 안 보셨으면. 그거 지키면서 하루하루 보내면은 되게 알차게 보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그냥 쓰면서도 되게 기분 좋고 다 하고 나서 저녁에 빼곡하게 이렇게 써있거든. 그거 보면은 막 오늘도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러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거야. 거기서 오는 그 뿌듯함이 되게 만족스럽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어깨에 힘을 풀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끔찍하다 너무 루즈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냥 라디오 스타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양치하고 이러면서 그냥 보내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